오늘 저희 안행이는 하루 자료조사 날로 오늘 국정감사를 하지 않고 내일 광주, 모레 제주도 지방감을 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입수된 것을 말씀드리고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톡 4차에 이어서 네이버 밴드가 실제로 4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경찰청 국감에서 제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보가 들어왔던 것은 철도노조 파업 관련해서 박모 씨 한 분이었는데 추가로 여러 명이 지금 4차를 당했다 하는 영장 집행 피의자 통지를 통해서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박모 씨 관련해서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근데 경찰청에서 제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을 이분에 대해서 다시 공개한다면 압수수색 검증 집행의 기간이 밴드 가입 이후부터 모두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검증 집행의 대상으로는 휴대전화, 그분의 휴대전화에 가입된 밴드 및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대화 내용 등 이 압수수색 지목 대상자뿐만 아니라 그분과 대화했던 상대방들의 신원조회까지 정보까지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대문에서 동대문 경찰서를 집행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관악경찰서에서 이렇게 집행한 사실이 또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주로 철도노조 관계자 및 민주노총 중앙 간부들을 중심으로 일단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압수수색 집행의 대상과 종류에 보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가입 밴드명, 가입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대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밴드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이라 함은 실제로 본인뿐만 아니라 이분과 대화한 상대방의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제 의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년간 국가기관에서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000건도 아니요, 25만 건도 아니요, 250만 건도 아니라 무려 2,570만 건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다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영장을 발부받아서 한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요. 그러나 국가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3년 동안 2,570만 건의 통신자료를 업체에 요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그리고 법원의 영장 발부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비게이션 사찰 관련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업체 관계자를 제가 만나서 확인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유병원 씨 일가 검거를 위해서 이미 유 씨의 조력자와 통화했던 사람들, 5회 이상 통화했던 사람들 430명을 들고 와서 이분들의 목적지 검색 전부 다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집단 1입니다. 이것은 430명으로 적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집단 2가 더 심각합니다. 송치골, 송치죄 위계소, 송치골 가든 이렇게 3개의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 모두를 요구했습니다. 이 3개 키워드를 검색한 사람들을 요구했고, 이 3개를 입력한 사람들, 이 기간은 4월 19일부터 5월 26일입니다. 이렇게 확보된 불특정 다수가 5월 26일 이후 7월 3일까지 3개의 키워드 목적지 검색 이외 다른 목적지 검색까지 한 것의 자료를 일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없는 유씨 일가와 아무런 관계없는 일반 불특정 국민 다수가 이 3개의 키워드 검색 이외에 다른 목적지 검색한 일체를 요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관계자에게 그러면 이런 영장 집행에 대해서 응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업체 관계자는 영장을 제시한 상황에서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점이 남습니다. 첫째, 3개의 키워드를 검색한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이 몇 명인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경찰청 국감 마지막 부분에 경찰청장한테 이것을 확인해야 했으나 사실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유병헌 씨 검거에 대한 대통령의 일성이 있었고, 여기에 경찰과 검찰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래서 이 3개의 키워드 검색을 한 사람에 대한 추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것도 문제지만 이 3개의 키워드를 검색한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의 핸드폰 번호를 넘겨받아서 그분들이 이 3개의 키워드 이외에 다른 목적지 검색한 것도 그 일체를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가 어떤 목적지 검색을 하고 거기에 간 것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다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경찰이 보고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관련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는 이렇게 동대문 경찰서와 관악경찰서에서 영장을 집행한 사실을 12월에 해놓고 이제 9월 달에 지금 그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9개월 동안 이게 본인이 모르다가 이제서 9월 달에 통보를 받는 것도 사실은 부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카카오톡도 그렇지만 네이버 밴드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찰을 당했는지 현재 이것도 알 수 없다는 일이죠.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경찰이 가져간 숫자가 몇 명인지도 밝혀야 되고,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같은 경우도 과연 몇 명의 것을 털어갔는지 이 부분도 계속 집중해서 밝힐 일입니다. 내비게이션 업체 1, 2, 3위 업체에 가입된 회원 수를 합치면 3,800만입니다. 이 3,800만 3개 업체만 현재 나머지 6개 업체까지 하면 4천만이 넘을 것입니다. 중복되는 인원도 있겠지만 과연 몇 명을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저희 의원실로 하나둘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이 확인되는 대로 다음 주 월요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장에서 추가 제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접촉하고 만난 사람은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였습니다.